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선택이론은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중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실요법의 WDEP 중 네 번째 단계인 P, 플랜, 즉 지금까지 행동이 효과가 없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의 방법은 권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네. 권위적인 방법은 부모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아무리 교양 있게 하더라도 말의 내용이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권위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부모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적인 사례들입니다. 쑥쑥이가 게임을 하느라 저녁 먹자고 불러도 꿈쩍을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아빠와 쑥쑥이의 대화를 역할놀이로 해보겠습니다. 쑥쑥아, 저녁 먹자. 어서 와. 그만하고 밥 먹자. 게임 많이 했잖아. 싫어요. 나중에 밥 먹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요. 나 조금밖에 못했어요. 안 돼. 너 빨리 안 오면 다음부터 게임 못하게 할 거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핸드폰 이리 내놔. 벌떡 일어나서 이럴 때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뺏어버렸어요. 그 뒤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부모님, 할머님들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부모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더 보기로 하지요. 네. 마트에서 아이가 때를 쓸 때 어떻게 해나요? 때를 써도 무시하고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장난감을 사주지 않지요.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 올리려고 아이가 원하는 편한 옷보다 엄마가 원하는 예쁜 옷을 입힌다. 네. 초콜릿은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일제 주지 않는다. 당근 먹으면 건강해진다며 억지로 당근을 먹게 한다. 대단한 부모님들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면서 하루에 한 권씩 읽게 한다. 학원에 일주일에 5개씩 보낸다. 7개 가는 아이도 있어요. 와. 다음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부모 마음대로, 즉 제1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보기로 하죠. 네. 영재 엄마는 영재를 1등을 시키려고 7살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시켰고 1등을 못하면 밥도 안 주었습니다. 밥 먹는 것마저도 엄마의 뜻대로 했지요. 또 고등학교 때는 영재를 서울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십억씩 돈을 쓰면서 입시 코디에 도움을 받았고 냉정하고 무섭게 영재를 관리했습니다. 네. 그럴 때 영재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를 무서워하고 유축되면서도 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아마 고3 때까지 꾹 참고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서울의대에 합격하고서 영재가 엄마랑 산 세월은 지옥이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엄마 아빠들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집을 나갔어요. 네. 제1의 방법으로 아이를 억누르면 어느 기간 동안은 참고 지내지만 네. 참는 게 한계에 다다르면 이와 같이 폭발하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주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모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게 보면 권위적인 방법, 즉 엄마 아빠의 뜻대로 갈등을 해결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임에 빠진 쑥쑥이의 경우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내가 핸드폰을 뺏은 것은 아이의 욕구를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닐까 해서 부모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쑥쑥이하고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영재도 쑥쑥이도 욕구가 좌절되었으니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화도 나고 네.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와 같이 권위적인 방법, 즉 제1의 방법으로 문제를 계속 해결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1의 방법, 즉 권위적인 방법, 엄마 아빠의 뜻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울어도 억지로 주사를 맞춰야 하지요. 또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아이가 건너가려고 할 때 아이가 위험함으로 건너지 못하게 해야지요. 또 친구를 때릴 때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못 때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음식점에서 뛰어다닐 때나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소란스럽게 떠들면 다소 강압적이더라도 뛰어다니거나 떠들지 않도록 제1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둘째, 제2의 방법은 아이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즉 허용적인 문제 해결이죠. 네. 부모가 아이에게 끌려가는 해결 방법입니다. 네. 자, 허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우리가 역할놀이로 해보겠습니다. 엄마, 이 영어 그만할래요.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보면 내일 테스트는 어떻게 하려고. 이따가 볼 거예요. 안 된다고. 어제도 안 들었잖아. 싫어! 나 영어 안 하고 싶어. 책을 던져버립니다. 아휴, 또 시작이야. 내가 정말 못 살아. 아휴, 알았어. 진짜로 오늘만이야? 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오늘만이라고 했고 쑥쑥이도 대답을 했지만 쑥쑥이는 과연 내일 영어를 순순히 할까요? 이때 쑥쑥이의 욕구는 뭔가요? 자유의 욕구, 즉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제2의 방법, 즉 허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방치한다. 요즘에 참 이게 네. 문제죠. 아이가 떼쓰고 뒹굴면 핸드폰을 주고 만화를 보게 한다. 네. 아이가 돌아다니면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준다. 참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준다. 할아버지 생신인데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집에 간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사준다. 이 닦는 걸 아이가 싫어하니까 방치한다. 엄마랑 계속 같이 놀자고 하니 옆에 있어주느라 다른 일을 못한다. 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허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예서의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네. 예서 엄마는 예서를 서울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은 치밀하게 했지만 공부와 연관되지 않는 문제, 예를 들어 예서가 해나를 무시하면서 못되게 굴고 어른들에게도 건방지게 행동해도 예서 엄마는 예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갔죠. 네. 그 결과 예서는 버릇이 없고 이기적이고 공부 이외의 일에서는 인내심도 없고 충동적이었어요. 마침내 신분을 속인 엄마가 은행장 딸이 아니라 가난한 선지 해장국집 딸인 것이 밝혀졌을 때 내 몸에 무식하고 무능한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다면서 엄마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즘 부모들이 공부하면서 인성교육에서 너무 허용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가 벼슬이죠, 요즘 모든 가정에서. 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성이 비뚤어진 아이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 보면서 그래서 예서를 많이 미워했어요. 공부만 잘하는 예서와 영어 공부를 싫어하는 쑥쑥이의 경우처럼 아이의 뜻대로, 즉 허용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엄마 아빠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이가 믿고 화가 쌓이게 되지요. 예서는 버릇없이 굴어도 엄마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점점 버릇이 없어지고 쑥쑥이는 떼쓰면 통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난폭해지고 떼쓰는 것이 더 심해졌지요. 마트나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떼쓰는 아이들은 그동안 떼쓰는 것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이기는 방법으로 떼쓰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허용적인 방법, 즉 제2의 방법으로 부모와 싸움에서 이긴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친구들이 이 아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심이 없어서 유치원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허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요. 여기서도 또한 네.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혼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날은 포기하고 다음에 집에 가서 시간을 두고 훈육을 해야 됩니다. 네. 거기서 또 훈육을 한다고 아이를 잡으면 분위기. 모든 친척들의 분위기 기분을 망쳐놓는 것이죠. 네. 자, 또 아이가 몸이 아플 때는 때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지요.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먹게 놔두라고 하실 때는 놔두는 것이 좋겠지요. 네. 친구들이 어떤 캐릭터 인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할 때는 때로 허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제1의 방법, 즉 부모의 뜻대로 키운 아이와 제2의 방법, 즉 아이의 뜻대로 키운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기로 하죠. 네. 이들이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제1의 방법의 장점입니다. 순종적인 면이 있죠. 또 인내심이 있고 예의가 발라요. 또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제1의 방법으로 키운 이런 아이들은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엄하게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점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일의 방법으로 키운 아이들의 단점이 또 만만치 않죠. 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면서도 반항을 하지요. 이제 나이가 들면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을 하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이죠. 네. 또 다른 면으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부모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눈치 보는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가 싫지요. 또 어른이나 친구들에게 때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엄마가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공격을 해오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1의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듣다 보니까 학교 다녔을 때, 특히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거의 다 제1의 방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할 때 선생님 눈을 바라보면 맞았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선생님 눈을 보느냐. 고개 숙이고 하라는 그런 기억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조금 눈치 보고 유축됐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40 엄마들, 심지어 그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마저도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의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2의 방법으로 키운 아이들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밝고 명랑해요. 어떻게 보면 구김살도 없고 그런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뚜렷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 보이는 면도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인내심이 없고 충동적입니다. 네. 한 번도 자기를 꺾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버릇이 없고 이기적입니다. 대표적인 질서가 없고 집중력이 낮습니다.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예, 집중력도 예. 낮는 거죠. 네.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기에 그 유치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 제2의 방법으로 과잉보호, 허용적으로 키운 아이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1의 방법과 2의 방법으로 자란 아이들이 친구로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지네요. 예. 네. 오늘은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 중 제1의 방법과 제2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1의 방법과 제2의 방법은 부모들이 제일 쉽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안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장단점도 있지만 특히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3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또 보고 보고 싶소. 싶소. 감사합니다.